안녕하십니까. 땅땅교실입니다. 강동필 박사님 모셨습니다.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까? 이제 자주 오시네요. 자주 와야죠. 자주 이제 계속 오시는 거죠. 네? 부동산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동산은 솔직히 어떤 경제적 가치가 부동산의 위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 맞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생긴 네네. 이야기죠. 네, 맞아요.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국지성이나 이런 부분 할 때 야들은 끼리끼리 움직인다. 예, 그래서 이제 집단. 상업지대는 상업지대별로, 네. 주거지대는 주거지대별로, 공업지대는 공업지대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필요한 아무리 큰 대로를 물고 있더라도 네. 상권이 형성이 안 되는 데가 있고 아무리 골목이라도 상권이 형성되는 데가 있어요. 네네. 그 때로는 달구벌 대로의 어떤 큰 그거보다도 골목 안에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거기가 더 낫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은 첫째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문적 환경이 결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위치의 가격이 더 변화하고 있다 하는 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네네. 더 중요한 거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은 거기에서 그 주위 부동산과 제가 오늘 방송하러 오기 전에 어디를 들렀다 왔냐면 제 지인이 그 어떤 상가를 이렇게 인수하셨더라고요. 예. 그래 가가 보니까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아주 싼 값으로 권리금 뭐 예. 거의 없다시피 해가 받으셨던데 딱 나아가 보니까 위치가 이게 좀 떨어지네. 그러니까 아마 시설 전에 하셨는 분이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안에다가 나무 건물에다가 시설을 몇 억을 갖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띄가 갈 수도 없고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강 박사님 부분은 말씀이 딱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위치가 나중에 지금. 그죠? 네. 인문적 환경에 대해서 이제 인문적 특성에 대해서 네. 얘기할 때도 한번 이야기할 네네. 기회가 있지 싶은데 네. 실질적으로 독야청청 그 부동산은 자기 혼자 네. 잘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위 부동산과 상호 견제, 협력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발전하는 거지 네네. 혼자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래서 각 지대별로 좀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하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집 지으면 안 되죠. 뭐 또 그 목적대로 네. 하려고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상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네. 제가 망하는 길이죠. 제가 좋아하는 18번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네. 거고 네. 또 이게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에 의해서 우리가 네.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생각을 안 해보는데 그냥 네. 공부보다도 상식으로 한번 네. 알볼 수가 있는데 네네. 또 지금 뭐 어려운 거 질문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물건 이 볼펜 누구 거예요? 그거 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은 동사는 점유자가 소유의 이제 추정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부동산은 등기 한 자. 그, 아니면은 또, 자, 네.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 그 부동산이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긴 게 등기제도입니다. 네네. 그 여러분들은 그냥 왜 부동산은 뭐 등기로 하지? 소유권을 추정을 하지? 그래, 등기하기 때문에 또 확실한 자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부동산의 등기라든지 이런 네. 부분, 어떤 제도가 생기게 된 게 네. 상식선에서 보면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움직이지 못한 것, 즉 내가 직접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 거기다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등기 제도가 생겼다라고 여러분들 그냥 믿거나 말거나 상식선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다. 가보니까 사실은 못 들고 맞죠. 다니니까.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네. 다 등기 관련해서는 이제 법률적으로 나중에 뭐 별도로 한번 공부를 하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네. 보고 그거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이거죠.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불패시나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 부동산은 세월이 지나감으로 또 오르니까. 아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원형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부동산 영속성이라고 네네네, 그래요. 맞아요. 자,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강과 상각이 필요 없고
써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자기가 실컷 쓰고 또 자식한테 물려주고. 예. 자, 그러면 영속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을 하나 해야 될 게 우리가 부동산 네. 활동을 할 때 장기적 배려하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장기적 배려 무슨 말이죠? 자, 뭐 주식도 단타하고 네네. 뭐 장기 네네. 투자 이렇게 네네. 합니다만은 부동산은 네. 지금 어떤 상태의 어떤 주위 환경이나 네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의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래. 그 부분도 추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 네. 지금 우리 축구장 근방에 가보면 골목 안에도 상권이 엄청나게 성숙이 되죠. 자, 과거에 그 주변에 아파트가 개발될 때는 아마 대로변에 일정한 상가가 형성이 됐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장이 옮겼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처음에 이제 네, 있던 야구장도 수밖에. 옮기고 이래갖고 상권이 대견이 많이 뭐 이런 이야기가 네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네네. 지금 축구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젊은이의 이제 거리가 생기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장기적 배려에서 우선에는 지금 단독주택으로 이용한다. 네. 이렇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그 주위 지대로 보면 아파트 단지로 변화할 과정에 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후보지로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저번에 우리가 그 방송했거든요. 네. 재개발. 지금 현재의 이용 상황도 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네네. 그렇지만은 앞으로 부동산은 장기적 배려하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미래적 아니요. 가치 보고. 일반인들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 신발을 발품 많이 발품 팔아서. 많이 팔면은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정보도 없고 또 인터넷 자료 같은 것도 그게 찾아보고 이제 그죠? 제가 뭐 신발 가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네. 많은 발품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필요한 거고요.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성 문제입니다. 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은 좁은 땅덩어리에 네.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이 부분이 이 모든 부동산 문제의 근원입니다. 무한히 늘릴 수 있다면은 자, 이 볼펜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네. 과거에 우리 몽땅 연필 썼던 시절에 비하면은 이 흔한 거죠. 네네. 근데 이 부분은 희소성 문제에 있어서 막 찍어낼 수가 있어요. 공산품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네. 새로 만들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토지는. 네,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간척 사업 있겠죠. 있잖아요. 간척 사업도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이용의 전환이죠. 어. 바다를 우리가 쓸 수 있는 토지로 메워서 용도를 변경하는 거예요. 즉, 과거에 농경지 쓰던 부분을 주택을 짓는다든지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형질 공단을 변경이라는 그렇죠. 말씀이네. 이용의 변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지역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예. 사실은 지금 뭐 좀 정치적인 이야기라 가지고 좀 하는 거 합니다만 제가 조금 괜찮습니다. 지역 개발에 네.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입장이 좀 네. 하는 거는 대구는요. 네. 대구라는 특징이 있어요. 보수적인 거? 아니요. 아니, 이제 분지. 부동산 쪽만 봤을 때. 네. 근데 대구에는 달성군까지 치면은 땅이 많아요. 네네. 근데 이제 넓죠. 답답한 게 네. 가지고 있는 여러 인프라를 자꾸 내보내려고 그러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공항문제입니다. 제가 네. 늘 이야기를 해도 네. 대구 사람들은 대구에 있는 공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구 사람만 몰라요. 그 공항 외국 같은데도 공항이 있으면 얼마나 그 도시가 그렇죠. 그거 도심 한데. 공항이 네, 편리하고. 네. 외부에 내보내려 그러고 네. 지금 또 정책 펴는 게 하나 있죠. 네. 공공항을 그 군사 시설을 다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 새로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대구에는 땅이 많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엄청나게 땅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도 굳이 도심에 조금 가깝다고 해서 그 땅을 내보내고 그 중요한 어떤 내부적인 여러 어떤 뭐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구의 어떤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네. 그냥 단지 땅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구의 그 안에
중요한 거는 이걸 옮기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네. 무엇을 담을 것인가 중요한 건데 그 무엇을 담을 뭐 것인지 이전하고 아파트 하는 거 아닌가요? 답답할 부분이죠. 지금은 많은 어떤 계획에 의해 있는데 뭐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제가 단식도 9일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공항 지킴이로 막 단식 투쟁하고 하셨잖아요. 네, 참 답답해. 왜 제가 굶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누군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게 물론 또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안 되더라도 이런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나 부정성에 의해서 그 지역에 네. 새롭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이용의 전환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네. 사회가 발전하는 게 따라서 그렇게 네. 합니다만은 지금은 인구가 줄고 어떤 인프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도시의 어떤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치 않고 간다 하는 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이 부동산 어떤 교육적으로 오면은 네. 뭐, 부동산 집값 문제나 이런 걸 아파트 새로 지으면 되지. 그래도 그 아파트는 기본적인 토지의 부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깔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땅이 여러 늘어나지 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정성도 부동산의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범이지만은 네. 우리 인간이 어떤 잘 다스리면은 때로는 잘 활용만 한다면은 충분히 활용할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인문적 환경에서 다시 한번 네. 이야기를 할게요. 네.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요? 뭐 그 땅이나 그 땅이나 똑같은데 단지 도로가 좀 더 넓다 뿐이고 뭐 땅이 좀 삐뚤다 뿐이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볼까요? 이 PD님 서로. 자, 이 PD님하고 저하고 전도 눈 2개고 코 하나고 입 하나고 귀 2개인데 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죠? 다르게 이 PD님은 생긴 잘생겼는데. 자, 이렇게 다 다릅니다. 네. 가지고 있는 특성은 비슷한데 다 달라요, 생긴 게. 땅 모양도 다르고 네. 위치도 다르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이런 부분을 잘, 특히 부동산을 개발을 할 때는요. 네. 전문가인 어떤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문가, 부동산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땅을 또. 근데 어떤 사람들 경비 아낀다고 그런 짓 안 해요. 그는 이제. 그 내가 그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자문을 얻음으로 인해가 좀 컨설팅비를 주더라도 당연하죠. 수익을 몇 배를 더 올릴 수 있는데 그걸 일반인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축대 쌓아놓고 네. 땅 반듯하게 만들고 전문가를 찾지 말고 하기 전에. 현재 있는 상태대로의 네. 이거를 제가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맞겠느냐? 네네. 이거를 그 가지고 있는 개별성에 의해서 본인들이 봤을 때는 단점인데 네, 전문가의 입장에서 봐서 장점이 될 장점,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별성이 중요한 게 비슷한 물건이지만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이 개별적 특성에 의해서 다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거기서 예를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다시 아파트를 산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자, 동일한 아파트라도 위치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고. 맞습니다. 요새 분양가 달라요. 그렇죠. 한 아파트 내에서도 네. 동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청수마다 다르고. 예, 청수마다 다르고 향에 따라서도 네, 달라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데는 많이 차이 날 수도 있고 네. 어떤 데는 적게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그 내부 인테리어. 참 아니죠. 환장합니다, 이게. 이게 아까 이야기한 지역적 특성을 잘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서울에요. 네. 제가 제 또 지인이 그 한강 뷰가 보이는데 그 반포 뭐 이렇게 유명한 네. 아파트 살고 있어요. 그거는 그 한강이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쪽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할 수도 네. 있고. 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동향과 남향은 차이가 엄격하게 납니다. 네네, 그렇죠. 저층과 로얄층의 차이도 납니다. 근데 안 나는 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제가 이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하기보다도 모 지역에 소송 감정 평가를 하러 갔었는데 네네. 임대료 조사를 하러 갔어요. 네. 1층이나 동향이나 남향이나 로얄층이나 똑같아요.
옛날에는 그랬는 것 같은데 요새는 안 그래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조사를 했죠. 네네. 그 하다 보니까 그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네.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요. 그게 이제 주로 이런 분들이 출근 시간 빨리 출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집에 거주하는 집에 시간이 거주할 없으니-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받아. 청수에 따라서 향에 따라서 임대료가 굳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야. 아, 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싸면은 저층이라도 저층을 또 선호하는 수요층이 있어요. 네네. 그래도 그 지역에 따라서도 그 어떤 차이는 나지만은 그 정도는 다를 수가 있다.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다 차이 나는데 거기가 특수한 경우인 거죠, 아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부동산이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을 정리하면은 네,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네, 그리고 영속성, 부정성, 개별성 이러한 특성에 의해서 이 부분은 잘 안 바뀌어요. 기본이죠. 예, 기본 기본입니다. 이론. 근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반드시 네, 현장을 가보고 장기적 네. 배려하에서 다른 부동산과 비교를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네네.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이렇게 이용되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늘릴 수는 없지만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이 부분을 내가 가치를 또 어떻게 올리고. 가치를 상승할 네네. 방법이 없는지 네네.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아, 네. 그래서 아, 이제 네. 이렇게 한번 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원론적인 해본 강의 겁니다. 이런 게 조금 지루하고 따분할 수는 있는데 네. 이거를 익혀놔야 그죠? 아까 전에 뭐 박사님 말씀 따나 고수익은 못 올리더라도 그렇죠. 안전하게 돈을 잃지는 않는다는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죠? 리스크를 줄이가. 그렇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방송이 그렇죠.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네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